저는 매일 밤 9시쯤이면 이 자리에 앉습니다. 창가 끝자리 커튼을 반만 젖힌 그 자리.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기대고 턱을 괴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 걸린 빨래가 보입니다. 아이 옷, 어른 옷, 작은 수건 몇 장. 바람에 흔들리다가 멈추고 또 흔들립니다. 파란색 티셔츠 하나가 특히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초등학생 옷인 것 같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저학년쯤. 그 옆집 창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노란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누군가 걸어다니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두 개의 그림자가 오가다가 한자리에 멈춥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15층과 14층. 그 거리는 생각보다 멉니다.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저 집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함께 있다는 걸. 저는 그 풍경을 30분쯤 봅니다. 때로는 1시간도 봅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 봅니다. 그리고 저도 불을 끕니다. 제 집에도 소파가 있습니다. 3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회색 천 소파. 10년 전에 샀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면 아들이 왼쪽에 앉았습니다. 딸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운데 앉았습니다. TV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말도 많았습니다. 엄마 저거 봐. 저 사람 웃기지 않아? 엄마 배고픈데 뭐 없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목소리들이 이 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소파는 그대로 있습니다. 3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 그대로. 하지만 저 혼자 앉습니다. 왼쪽 끝자리에. 가운데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오른쪽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쿠션이 푹신합니다. 아무도 앉지 않아서입니다. TV도 큽니다. 55인치. 아들이 사준 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크니까 잘 보일 거야. 그렇게 말하며 설치해줬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2번 왔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TV는 여전히 잘 나옵니다. 화면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소리만 틀어놓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입니다. 식탁도 넓습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예전엔 명절이면 꽉 찼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저까지 5명. 한 명은 주방 의자를 가져다 앉았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더 먹어, 많이 해놨어. 엄마는 안 드세요? 나는 먹었어. 너희나 먹어. 그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식탁 위에는 물컵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것. 식사는 주방 작은 테이블에서 합니다. 혼자 먹을 때는 굳이 큰 식탁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설거지도 간단합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 금방 끝납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립니다. 가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가 뛰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집에도 아이가 있구나. 저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숙제는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벽시계를 봅니다. 9시 43분. 맞은편 아파트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파란 티셔츠가 걸린 집도 불이 꺼졌습니다. 저도 일어납니다. 무릎이 뻐근합니다. 한참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습니다. 커튼을 칩니다. TV를 끕니다. 불을 끕니다.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예전을 기억합니다. 예전엔 아니었습니다. 제게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이 먼저였습니다.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안았을 때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이 실룩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아들 닮았어. 눈이. 어떻게 알아? 아직 눈도 안 떴는데. 그래도 알아. 내 아들이잖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딸은 3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아들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더 컸습니다. 엄마, 저 애 왜 저렇게 울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래. 나도 배고픈데.
너는 조금 있다가 먹어. 동생 먼저. 왜 동생이 먼저야? 동생이 더 어리니까. 아들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형이네. 그렇지. 나 형이야. 그렇게 소리치며 뛰어다녔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형 됐네. 대단한데? 응, 나 형.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딸도 곧 따라갔습니다. 아침이면 두 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5분만요. 안 돼. 지각해. 엄마가 깨워주면 되잖아요. 엄마도 바빠. 그렇게 재촉하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 국, 계란말이, 김치. 아이들은 빨리 먹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면서도 늦을까봐 조급해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오후 3시쯤이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간식 먹어. 뭐 있어요? 과일 깎아놨어. 고마워요. 아들은 과일을 먹으며 숙제를 했습니다. 딸은 4시쯤 돌아왔습니다. 언니 왔어요. 간식 먹어. 오빠는요? 먼저 먹었어. 왜 나만 안 남겨놨어요? 남겼어. 저거요. 많은데? 아니에요. 적어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잘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씻고 와. 밥 먹고 씻을게. 땀 냄새나. 괜찮아.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체육했어요. 뭐 했는데? 피구요. 이겼어? 아니요. 졌어요. 왜? 제가 공을 못 받아서요. 다음엔 잘하겠네. 네. 그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갔습니다. 조금씩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간식 먹어. 아니요. 괜찮아요. 왜? 배불러? 네. 뭐 먹었어?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그래. 알았어.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줄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시험은 잘 봤고? 네.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래.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학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왜? 집에서 먹고 가지. 시간 없어요. 김밥이라도 싸줄까?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사 먹을게요. 돈은 있어? 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도 야근이 잦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어. 몇 시쯤? 10시? 알았어. 밥은? 회사에서 먹을게.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며 먹었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기를. 11시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씻고 자. 네. 방문이 닫혔습니다. 12시쯤 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늦었네. 공부하느라 그랬어요. 밥은? 먹었어요. 그래. 씻고 자. 네. 방문이 닫혔습니다. 1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고생했어. 자고 있었어? 아니. 기다렸지. 미안해. 괜찮아. 씻고 와. 응. 남편이 씻는 동안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 고마워. 남편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집이 조용하네. 애들 공부한다고 바빠서 그래. 그러게. 크긴 컸나 봐. 그러게.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아들이 먼저 서울로 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2개, 작은 가방 하나. 이것만 가져갈 거야? 네.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주세요. 알았어. 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밥 거르지 말고. 네. 아프면 바로 전화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잘할게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빈 플랫폼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2년 뒤 딸도 서울로 갔습니다. 같은 역, 같은 플랫폼. 엄마 울지 마세요. 안 울어. 눈 빨개졌어요. 바람 불어서 그래. 지금 바람 안 불어요. 그래. 딸이 안아줬습니다.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잘 지내. 엄마도요. 기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이 넓어 보였습니다. 방 3개. 하나는 아들방, 하나는 딸방.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옷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네. 그러게. 뭐 먹을까? 아무거나. 김치찌개? 좋아.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2그릇치만 끓였습니다. 식탁에 둘이 앉았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2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그래. 밥은 먹고? 응. 먹어. 공부는? 열심히 해. 친구들은? 좋아. 그래. 잘 지내. 응. 끊을게.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분 통화였습니다. 한 달에 1~2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전화 못했어. 괜찮아. 바쁜 거 알아. 엄마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아빠는? 잘 계셔. 그래. 그럼 나 끊을게. 벌써? 응. 시간이 없어.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분 통화였습니다. 명절이면 왔습니다. 설날, 추석. 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잘 왔어. 여자친구 데려왔어요. 어머, 그래. 어서 들어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왔어. 편하게 있어. 네. 감사합니다. 딸도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남자친구 데려왔어요. 어머, 그래. 어서 와. 안녕하세요. 잘 왔어. 들어와. 식탁이 꽉 찼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딸 남자친구, 남편 저. 6명. 음식을 차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나물, 떡국.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다들 잘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아들과 그 여자친구만 이야기했습니다. 딸과 그 남자친구도 둘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약혼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네.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펐습니다. 아들이 떠난다는 게, 완전히 떠난다는 게, 저희는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벌써? 네. 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 서울이요. 서울? 네. 회사 때문에요. 그래. 알았어. 딸도 떠난다는 얘기였습니다. 완전히. 그날 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아들 방에서, 딸은 남자친구와 딸 방에서, 저는 남편과 우리 방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응? 애들 다 떠나네. 원래 그런 거야. 알아. 근데? 섭섭해. 남편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응. 그럼 우리 어떻게? 둘이 사는 거지. 둘이. 응. 둘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음 날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걸.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식장이 컸습니다. 하객이 많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이십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아들이 신부와 입장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울지 마. 안 울어. 눈물 나잖아. 기쁜 눈물이야. 그래? 응.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남이 된 것 같아서. 피로연이 끝나고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뭐가? 키워주셔서요. 그래. 잘 살게요. 그래. 잘 살아. 자주 올게요. 그래.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결혼했습니다. 역시 서울에서 했습니다. 역시 큰 식장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어머니이십니다.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았습니다. 딸이 입장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예뻤습니다. 얼굴도 예뻤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또 손을 잡아줬습니다. 또 우네. 기쁜 눈물이야. 알아. 피로연이 끝나고 딸이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잘 살게요. 그래. 자주 올게요. 그래.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명절에 왔습니다. 아들은 처가와 번갈아 왔습니다. 설엔 저희 집, 추석엔 처가 집. 딸은 시댁과 번갈아 왔습니다. 추석엔 저희 집, 설엔 시댁.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이불을 말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많이 했네. 너희 좋아하는 거 만들었지. 고마워요. 많이 먹어. 아이들은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렀습니다. 엄마, 우리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오늘 자고 가지. 안 돼요. 내일 약속이 있어요. 그래. 어쩔 수 없네. 다음에 천천히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음식을 치웠습니다. 반도 먹지 않은 음식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혼자 먹었습니다. 2년째부터는 명절에도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왜? 처가에서 꼭 오래요. 그래. 어쩔 수 없네. 다음에 갈게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딸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바쁘지? 네. 애기 때문에요. 애기? 네. 임신했어요. 어머 정말? 네. 축하한다. 감사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 알았어. 몸조리 잘해. 네. 다음에 갈게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2그릇만 차렸습니다. 저와 남편 목. 이제 우리 둘이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섭섭하지? 응. 나도 그래. 저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3년째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어. 어머, 어떡해요? 병원에 계셔. 많이 안 좋으세요? 응. 좀 심해. 저희가 갈게요. 그래. 아이들이 왔습니다. 이틀 뒤에. 엄마, 아빠는 어때요? 중환자실에 계셔. 들어가 봤어요? 응. 아까. 상태는? 의식은 있어. 근데 말을 못해. 어머. 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10분 뒤에 나왔습니다.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 저희가 여기 있을게요. 고마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네. 회사 일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가봐야 해요. 너도? 네. 애기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은 한 달 뒤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왼쪽이 마비됐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씻겼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 다행이네요. 그래. 저희가 갈게요. 조만간. 그래.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남편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시죠? 응. 저희가 있을게요. 그래. 하지만 3일 만에 떠났습니다. 엄마, 저희 가봐야 해요. 그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전화할게요. 그래.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집에, 넓은 집에, 조용한 집에, 혼자.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았습니다. 9시가 되면 맞은편 아파트를 봤습니다. 불 켜진 창을, 빨래 걸린 베란다를, 움직이는 그림자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함께 있구나. 저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구나. 저는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건강은? 괜찮아. 다행이네. 저희 바빠서 전화 못했어. 괜찮아. 알아. 나중에 갈게요. 그래.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낮에는 TV를 보거나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밤에는 창가에 앉아 맞은편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녁 6시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슈퍼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밝았습니다. 저는 우유 한 팩을 집었습니다. 계란 한 판을 집었습니다. 식빵 한 봉지를 집었습니다. 혼자 먹을 것들. 계산대로 갔습니다.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키가 제 허리쯤 왔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였습니다. 5학년쯤? 아니 6학년일 수도. 요즘 아이들은 작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손에 든 것을 봤습니다.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계산대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작은 동전 지갑이었습니다. 캐릭터가 그려진 동전을 꺼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 손바닥에 올려놓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동전이 굴러갔습니다. 아이가 주우러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또 혼자 먹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하세요. 매일? 네. 집에는 언제 오시는데? 늦게요. 밥은? 이거 먹어요. 아이가 컵라면을 가리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것만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끝냈습니다.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등, 축 처진 어깨, 한 손에 든 비닐봉지, 느린 걸음. 저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님? 주인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아, 네. 저는 계산대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 거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물건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작은 등, 축 처진 어깨,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그게 저녁이라는 것, 혼자 먹는다는 것, 매일 혼자라는 것.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좀 있었습니다. 무반찬, 멸치볶음, 계란말이. 혼자 먹기엔 많았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작은 통에 덜어 담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저는 슈퍼 근처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아이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비슷한 옷. 회색 티셔츠, 검은색 바지. 아이가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5분 뒤 아이가 나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애야. 아이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지? 왜 부르지? 그런 눈빛.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좀 먹어봐.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보았습니다. 봉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뭔데요? 반찬이야. 너무 많이 해서. 아이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버릴 건데. 먹어줘. 정말 버리실 거예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봉지를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먹어. 네.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두 손에 든 비닐봉지.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반찬을 쌌습니다. 저녁 6시에 슈퍼 근처로 갔습니다.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애야.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시는 거예요? 응. 또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받아갔습니다. 이번엔 조금 빨리 손을 내밀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아이가 웃었습니다. 조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주실 거예요? 응. 그럼. 감사합니다. 괜찮아. 근데요. 응? 왜 그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처음엔 그냥 불쌍해서였습니다. 혼자 컵라면 먹는 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저요? 응.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 저는 매일 나갔습니다. 아이도 매일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아이가 우산 없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 없니? 네. 어쩌니? 괜찮아요. 괜찮긴. 감기 걸려. 저는 제 우산을 펼쳤습니다. 이것 써. 할머니는요? 나는 괜찮아. 집 가까워. 안 돼요. 괜찮다니까. 저는 아이 손에 우산을 쥐어줬습니다. 내일 돌려줘. 네. 아이가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잘 썼니? 네. 다행이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감기 안 걸리셨어요? 응. 안 걸렸어. 다행이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짜 웃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여기서 가까워. 왜? 그냥요. 왜 물어봐? 가보고 싶어서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우리 집? 네. 안 돼요? 아니, 돼. 오고 싶으면 와. 정말요? 그럼. 아이가 웃었습니다. 언제 가도 돼요? 언제든지. 오늘도요? 응. 그럼 갈게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숫자를 봤습니다. 1, 2, 3, 4, 5.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네. 아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벗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집 안을 봤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그럼.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큰 소파를 봤습니다. 큰 TV를 봤습니다. 넓은 식탁을 봤습니다. 크네요. 그래? 네. 우리 집보다 훨씬 커요. 그래? 너희 집은 작니? 네. 원룸이에요. 그래. 아이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응. 가족은요? 있긴 한데 안 와. 왜요? 바빠서.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네. 밥 먹을래? 네. 아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듯 작아졌습니다. 먹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풀었습니다. 2그릇. 국을 데웠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이리 와서 먹어. 아이가 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아이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릇에 닿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입을 작게 벌렸습니다. 씹을 때도 조용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배운 걸까요? 혼자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야 한다고.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리내도 돼. 네. 밥 먹을 때는 소리내도 괜찮아. 맛있게 먹는 소리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먹었습니다. 습관이었을 겁니다. 오래된 습관. 맛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잘 만드시네요. 그래? 고마워. 우리 엄마는 요리 안 해요. 그래? 네. 바빠서요. 맨날 늦게 와요. 그럼 너는?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매일? 네. 아빠는? 아빠도 바빠요. 거의 안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먹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국도 다 먹었습니다. 반찬도 많이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다행이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또 먹으러 와. 정말요? 응. 아이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날 이후 아이는 자주 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왔습니다.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왔습니다.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왔습니다. 그 다음엔 매일 왔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6시쯤이면 밥을 2그릇 차렸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와. 네. 아이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그래? 재밌었니? 네. 우리 팀이 이겼어요. 잘했네. 제가 골 넣었어요. 어머, 정말? 네. 아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응?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나? 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까마득한 옛날. 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어. 진짜요? 응.
논밭이 많았지. 신기하다. 뭐가? 저는 시골 가본 적 없어요. 그래? 네. 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시골 이야기, 논밭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아이는 들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재밌었겠다. 뭐가? 할머니 어렸을 때요. 그랬지. 재밌었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도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응? 저 여기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매일요? 응, 매일.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는 숙제를 했습니다. 식탁에서 가방을 꺼내 책을 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가리켰습니다. 어디 봐. 저는 문제를 봤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봤습니다. 가끔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가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잘 가르치시네요. 그래? 네. 엄마보다 잘 가르쳐요. 엄마는 안 가르쳐줘? 바빠서 못해요. 그래. 숙제를 다 하고 아이는 TV를 봤습니다. 저도 같이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TV 보면서 9시가 됐습니다.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갈게요. 벌써? 네. 집에 가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네.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아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여전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 또 올 거니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매일 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왔습니다.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TV를 보고 갔습니다. 저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되면 밥을 차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그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천둥도 쳤습니다. 9시가 됐는데 아이가 가지 않았습니다. 비 너무 많이 온다. 그러게요. 어쩌니. 조금 있다가 갈게요. 그래. 10시가 됐습니다. 비는 더 세게 왔습니다. 아직도 오네. 네.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안 와요. 괜찮아요. 그래? 네.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도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응? 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자고 싶어? 네. 엄마한테는 전화할게요. 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시네요. 그럼 어쩌니? 문자 보낼게요. 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뭐라고? 친구 집에서 잔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담담했습니다. 익숙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불을 꺼냈습니다. 작은 방에 폈습니다. 예전에 딸이 쓰던 방. 여기서 자. 네. 아이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예쁘다. 그래? 네. 잘 자. 네. 할머니도요.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누군가가 옆방에 자고 있다는 것.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지금 자고 있을까? 편하게 자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계란을 부쳤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7시쯤 작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네.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긴 목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씻고 와. 네. 아이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습니다. 밥 먹자. 네.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아이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 저 학교 가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갔다 올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또 올 거니까. 그날부터 아이는 가끔 잤습니다. 처음엔 비 오는 날만 잤습니다. 그 다음엔 늦은 날도 잤습니다. 그 다음엔 그냥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자고 가도 돼요? 응. 그래. 감사합니다. 아이는 작은 방을 제 방처럼 썼습니다. 옷을 몇 벌 가져왔습니다. 옷장에 걸었습니다. 책도 가져왔습니다.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이의 물건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저 이제 매일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저는 멈췄습니다. 매일? 네. 엄마는? 엄마는 상관없대요. 정말? 네.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던데? 편한 대로 하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한 대로? 자기 아이한테? 그럼.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돼. 여기서 살아도 돼. 정말요? 응. 아이가 웃었습니다.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가느다란 팔.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여기 있어도 돼. 네.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슬퍼서일까요? 아니면 기뻐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완전히 이사 왔습니다. 옷을 다 가져왔습니다. 책도 다 가져왔습니다. 인형도 가져왔습니다. 작은 방이 아이 방이 됐습니다. 저는 이불을 새로 샀습니다. 베개도 샀습니다. 책상 스탠드도 샀습니다. 아이가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괜찮아. 내가 쓰는 거니까. 정말 괜찮아요? 응. 저 잘할게요. 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들을게요. 그래. 고마워.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이 잤습니다.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 옆방에서 자는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게 이렇게 편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야지. 네. 밥을 차렸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가.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 방도 청소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낮에는 장을 봤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6시쯤이면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손 씻어. 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TV를 같이 봤습니다. 9시가 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자. 네. 할머니도 잘 자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키가 컸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한 뼘은 컸습니다. 얼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린아이 얼굴에서 조금 성숙해졌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밥도 더 많이 먹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구나. 제 곁에서 소파 가운데 자리가 조금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주로 앉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왼쪽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가운데 앉았습니다. 오른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둘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할머니 자식들은 왜 안 와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냥 바빠서. 진짜 바빠서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바빠요. 근데 전 알아요. 뭘? 진짜 바쁜 게 아니라는 거요. 그냥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할머니 자식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럴지도. 그럼 저희는 가족이에요? 뭐? 저랑 할머니요.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도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야. 정말요? 응, 가족이지. 아이가 웃었습니다. 좋다. 뭐가? 할머니랑 가족이라서요.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 좋아.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 피를 나눈 사람일까? 아니면 함께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서로를 생각하는 사람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가족이 생겼다는 것.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름도 같지 않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손을 닦았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 둘, 낯익은 얼굴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제 딸의 남편. 3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낮아졌습니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들어와. 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위도 들어왔습니다. 둘 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앉아. 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 깨끗하네요. 응.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건강은요? 괜찮아. 다행이네요. 대화가 이상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마치 남처럼.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온 이유는요? 응? 어머님 집 문제 때문에요. 집? 네. 이 아파트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괜찮아. 나 잘 살아.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뭐? 좋은 데예요. 시설도 좋고. 나 요양원 안 가. 왜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텐데. 싫어. 나 여기서 살 거야. 엄마, 근데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아.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요? 그런 일 없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바빠요. 엄마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돌볼 시간이 없다고.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네. 이 집은? 팔아야죠. 뭐? 집 팔아서 요양원 비용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제가 30년 넘게 산 집을. 안 돼. 왜요?
이 집은 못 팔아. 왜요?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혼자가 아니야. 그때 작은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물 좀. 아이가 멈췄습니다. 거실에 있는 남자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아이를 봤습니다. 사위도 봤습니다. 저 애는 누구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같이 사는 애야. 뭐? 같이 살아. 왜요? 같이 살고 싶어서. 아들이 아이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엄마, 저 애랑 왜 같이 살아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친척이에요? 아니. 그럼 뭔데요? 가족이야. 뭐라고요?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인데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이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애는 남이에요. 너희도 남이야. 뭐라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럼 남이지.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나 진정했어. 어머님,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가 이상해? 모르는 애랑 같이 사시는 게요. 난 괜찮아. 주위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상관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의 부모는 어디 있어요? 있어. 근데 안 와. 그럼 저애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니, 나랑 같이 사는 거야. 미쳤어요? 뭐라고? 엄마가 미친 거 아니에요? 남의 애를 데려다 키우고. 그 말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가. 뭐? 나가라고. 당장. 엄마.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사위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했어. 그러니까 나가. 집 문제는 어떡하고요? 내 집이야.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님. 나가.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위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해. 저 애는 남이에요. 너희도 남이야. 엄마. 나가. 아들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위도 따라갔습니다. 나가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큰일 나실 거예요. 내일이야. 저 애 때문에 재산 다 날리실 거예요. 상관없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해. 나중에 전화하지 마세요. 안 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이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쟤 때문에. 아니야. 저는 아이에게 갔습니다.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다 괜찮아.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서류. 유언장 양식. 예전에 받아뒀던 것.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 목록, 이 집, 통장, 적금, 그리고 마지막 줄. 이 모든 것을 이응에게 상속한다. 아이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 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왜요? 내 가족들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놀랐을 거야. 괜찮아요. 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 정말요? 응. 내가 원하는 만큼. 할머니. 나는 괜찮아. 너랑 같이 사는 게 좋아.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그럼 됐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나도.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이가 안겼습니다.
저도 안아줬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히 잤습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미 남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매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싸우기도 했습니다. 숙제 안 했어? 할 거예요. 언제? 조금 있다. 지금 해. 왜요? 나중에 하면 안 해. 할 거예요. 지금 해. 알았어요. 아이가 투덜거리며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봤습니다. 가끔 간식을 갖다 줬습니다. 고마워요. 천천히 해. 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지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병원 가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어지러웠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몸도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괜찮다니까. 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커튼.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옆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어떻게? 제가 119 불렀어요. 그랬구나.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괜찮아. 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뭐래? 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래?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대요. 입원해야 한대요. 얼마나? 모른대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괜찮아.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지 않으세요? 괜찮아. 나 이제 늙었어. 그래도 너 학교는 안 갔어요. 할머니 때문에. 가야지. 싫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안 돼. 왜요? 넌 학교 가야 해.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괜찮아. 나 여기 있을게. 너 학교 갔다 와. 알았어요.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금방 올게요. 그래. 아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에. 조용한 병실에.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저는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이는 매일 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왔습니다. 숙제도 병실에서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시험 잘 봤어요. 잘했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잘한 거지.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십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뭐 했는데? 체육했어요. 재밌었니? 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걸.
어느 날 밤 저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네. 아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가 아니야. 알아요. 그리고 너도 내 손주가 아니야. 네. 우리는 남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할머니로 살았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할머니로 생각했어요. 그럼 됐어.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어. 네. 짧았지만 행복했어. 저도요. 고마워. 할머니.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안 가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모르겠어. 제발 안 가세요. 노력할게.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떠날 거라는 걸. 그날 밤 아이는 병실에서 잤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워서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제가 없으면, 혼자가 되면 괜찮을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할머니,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눈을 떴을 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 아이가 밖에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세요? 저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에요? 네. 연락할 다른 가족은요? 없어요. 정말요? 네. 의사가 뭔가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유리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웅크리고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봤습니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학교는 안 갔어요. 가야지. 싫어요.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물 드실래요? 응. 아이가 물을 떠왔습니다. 빨대를 입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조금 마셨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아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저는 그 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손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 예뻤습니다. 할머니, 노을 봐요. 예쁘네. 네. 저희는 같이 봤습니다. 노을을. 말없이.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네. 아이가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잘 들어. 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가 아니야. 할머니. 들어. 나는 내 할머니가 아니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근데 너한테는 할머니로 살았어.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세요? 들어야 해.
싫어요. 들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곧 떠날 거야.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할머니. 그래서 말해두는 거야. 나는 행복했어. 너랑 산 시간이. 저도요. 고마웠어. 저도요. 사랑했어. 저도요.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살아. 할머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무서워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할머니 없이는 안 돼요. 할 수 있어. 저는 아이를 놓아줬습니다. 이제 가봐. 싫어요. 가야 해. 늦었어. 할머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병실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을. 그날 밤 저는 떠났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정 앞에 아이만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제 자식들이 왔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조문객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기계적인 인사. 아이를 봤습니다. 넌 누구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랑 어떤 사이야? 같이 살았어요. 왜? 할머니가 같이 살자고 하셔서요. 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재산 노린 거지? 아니에요. 아니긴. 다 알아. 아이가 울었습니다.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넌 이제 갈 데 없겠네. 부모한테 가. 안 계세요. 거의. 그럼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요. 쯧쯧. 딸이 혀를 찼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목소리에 동정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셋째 날. 문상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만 남았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서.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서류 가방을 들고.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요? 네.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인 이응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제 자식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 즉 이응 아파트 이응동 이응호 이응은행 예금 이응증권 계좌 그 외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이응에게 상속한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응이 누구예요? 변호사가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입니다. 뭐?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 아이에게 남기셨습니다. 딸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애는 남인데. 아들도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우리가 친자식인데 왜 남한테 줘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유언자의 정신 상태도 정상이었고 본인 의사가 명확합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가 아닙니다. 저 애가 꼬드긴 거예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유언은 유효합니다.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요? 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추가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버린 건 너희였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남은 건 이 아이였다.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있어줬다.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어줬다. 나는 선택했을 뿐이다.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소송하시겠습니까? 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요? 유언이 명확하니까요. 아들이 아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이제 끝났어.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협박은 범죄입니다. 즉, 아들이 혀를 찼습니다. 가자. 가족들이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조용한 장례식장에 영정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니? 네. 힘들지? 네. 고인께서는 너를 많이 사랑하셨어. 알아요. 잘 살아야 해. 네. 변호사가 명함을 줬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아이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영정을 받습니다.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 아이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마음속에 있다는 걸. 장례식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으로. 이제 아이 집이 된 곳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TV, 식탁. 모든 게 그대로. 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실을 걸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앞치마. 아이가 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 방. 침대, 책상, 옷장. 그대로였습니다.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불이 개져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옷을 만졌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2그릇 차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걸. 한 그릇을 치웠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히 TV를 켰습니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9시가 됐습니다. 아이는 창가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앉던 자리, 커튼을 반쯤 젖혔습니다. 맞은편 아파트를 봤습니다. 베란다에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불 켜진 창이 보였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 풍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매일 여기 앉아 있었는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기 위해서. 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것들을. 이 집, 이 공간, 이 추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사랑은 남는다는 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맞은편 아파트를 봤습니다. 하나씩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할머니.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사랑하는 법을요. 필요로 하는 법을요. 함께하는 법을요. 고마워요. 사랑했어요.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나오는 꿈을.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계속 잘 살아. 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나도. 언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씻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숙제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창가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앉던 자리에 맞은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을, 사랑받았던 순간들을.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갔습니다. 아이는 컸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창가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